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숫자가 아니라 품질을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족과 친척만큼이나 친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삶은 쉽게 외롭고 허전해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친구는 그 관계의 큰 축입니다. 예로부터 친구의 중요성은 늘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친구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알아보고 선택하느냐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정과 가짜 우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악하고 좋지 않은 친구와 어울리면 삶은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진심을 잘못된 사람에게 주면 그 진심도 의미를 잃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관계가 몇 개 있느냐만큼 친구도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고 함께 놀고 좋은 말만 주고받고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의 벗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저 사업관계에서 필요한 사교일 뿐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더 가까워지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각자의 길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곧 깊은 친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깊지는 않지만 서로를 어느 정도 아는 관계는 사교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우정이 끈끈하게 이어질 때 그 사람은 평생의 직이라고 불립니다. 형제처럼 의형제를 맺고 서로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 관계는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이런 여러 부류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사귀면 은인이 되지만 잘못 사귀면 조용히 여러분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약 2000년 전 공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친구가 셋이 있고 손해를 가져오는 친구도 셋이 있다고 말입니다. 친구 사이는 단순하고 친절하며 서로 돕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말문을 열고 가까워지기는 쉽지만 잃는 것도 또한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움이 되는 친구 셋과 해가 되는 친구 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곱고 성실하며 능력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첨하고 남을 헐뜯고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과의 관계는 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보면 친구 관계는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교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평균 2,920만 명을 만나지만 그중 친구가 되는 사람은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3,000명의 대부분은 사교적인 친구로 볼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회의에서 자주 만나는 익숙한 유형입니다. 서로 아는 정도이고 가끔 연락하지만 특정한 이유가 생기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술과 고기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친구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어울리기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를 찾는 일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선택하는 오락처럼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함께 먹고 마시면 모든 것을 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때는 친했어도 크면 각자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관계는 대체로 믿기 어렵습니다. 술자리의 농담을 빼면 서로의 교류가 거의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해관계가 같은 친구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친구가 여기에 속한다고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교환을 통해 살아가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교환의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의 필연이자 인간 본성의 바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며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얻는 이익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가치를 잃었다고 여겨지는 순간 이 관계는 갈라지고 각자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이 방식의 친구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성과 사회 활동의 법칙이 이런 우정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해관계의 우정은 현실 속에서 흔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덕의 관점에서 이 우정은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큰 이익에 눈이 멀어 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진정한 벗은 물질보다 정신의 교류가 더 많습니다. 이 우정의 표지는 이해와 가치, 삶의 관점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돕고, 함께 노력하고, 감정을 나누고, 협력합니다. 조건 없이 맑은 마음으로 존중하며 진실하게 대합니다. 예로부터 그런 시기의 우정은 베가와 종자기 같은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루신과 취추바이, 마르크스와 밍겔스 같은 이름도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누가 진짜 지기인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1000를 버는 일은 쉬울 수 있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진짜 친구는 흔하지 않고 그래서 더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이런 친구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귀고 싶어도 환경이 없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며 사회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계산과 속셈으로 더 얽히기 쉽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붙잡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우정은 중국 고대의 사박도와 양각의 이야기처럼 전해집니다. 사박도는 성공의 길을 친구에게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과 옷도 친구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누가 그런 희생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고르느냐가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우정은 시간이 쌓여야 만들어집니다. 오래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친구는 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나지 않고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며 어려운 시기에 대가 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정을 말에 비유한다면 친구는 넓은 초원과 같습니다. 넓은 초원이 없으면 좋은 말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우정을 인생의 사계절에 비유하면 친구는 각 계절과도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봄바람처럼 새싹이 돋게 합니다. 어떤 친구는 여름비처럼 메마른 마음을 적셔줍니다. 어떤 친구는 가을 열매처럼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어떤 친구는 따뜻한 겨울 햇살처럼 차가운 마음을 데워줍니다. 서로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큰 행복입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차와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싱겁지 않습니다. 향기롭지만 지나치게 강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독한 술처럼 달다고 합니다. 삶이 바빠질수록 군자는 드물어지고 소인은 더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진심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귀해지고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두 손으로도 다 세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달콤함이 늘 좋은 것은 아니며 담백함이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멀리하고 완전히 절교하며 살 수만은 없습니다. 대신 관계를 유지하되 자신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사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끊어내지 못할 관계라면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예로부터 이익 때문에 사람을 찾는 관계는 가난해지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자는 본성의 바름과 진심으로 사귀기 때문에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서로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뒤에도 공을 말하거나 보답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정의 깊이가 갈립니다. 옛말에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군자지교 담약수, 소인지교 감양리에, 군자 담이친, 소인 감이절.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한 술처럼 진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담백한 사귐은 오래가고 더 친해지지만 달콤한 사귐은 빠르게 달아오르고 결국 끊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래가는 우정은 겉의 달콤함이 아니라 속의 의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에는 당나라 때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서린귀는 어릴 때부터 문물을 닦았지만 한때는 몹시 가난했다고 합니다. 밥도 넉넉하지 않고 옷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린귀는 왕무생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왕무생 부부는 서린귀의 가난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자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린귀는 당태종을 따라 여러 해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공으로 평여왕에 봉해졌다고도 전해집니다. 서린귀가 관직을 맡는 날 조정의 문무백관이 축하하러 왔지만 그는 많은 선물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무생이 보낸 좋은 술 두 항아리만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술이 아니라 맑은 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담당 관리가 놀라 두려워했지만 서린귀는 화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맑은 물을 세 그릇 마시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문무백관이 이해하지 못하자 서린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나를 도운 것은 왕형님 부부였고 그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형님이 가난한 줄 알기에 물을 보내도 그 마음이 귀하다고 한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값비싼 물건보다 어려울 때의 진심이 더 큰 선물입니다. 이 일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지교 담약수라는 말이 더 널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말이 이어집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맑은 물은 조금만 더러운 것이 섞여도 바로 드러납니다. 우정도 이익의 잡념과 사사로운 계산이 섞이면 더 이상 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군자가 사귀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 연결은 의리에 기대기 때문에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이어지고 때로는 끝이 없을 만큼
길게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래가는 우정은 가치가 아니라 바탕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정의 맑음은 계산이 적을수록 지켜집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최소한 4가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첫째,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거리를 두십시오. 같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피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지내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지기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비밀을 맡기면 관계가 뒤집히는 순간 그 비밀이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신뢰는 피하고 말과 행동에서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둘째, 대화할 때는 사교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오래 지내면 사람의 잘못이 보이더라도 앞에서든 뒤에서든 비난하거나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조용히 원한을 품고 여러분을 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남 이야기를 험담할 때에도 맞장구 치지 말고 가볍게 사교적으로만 응대하며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셋째, 이해관계가 얽힌 이익의 줄에 닿지 마십시오. 계산이 빠른 사람일수록 인맥이 넓고 이익의 통로를 많이 쥐고 있는 경우가 있어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에 발을 담그면 의지하게 되고 선가 결국 처음 가치보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작게 얻고 크게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때로는 작은 이익은 양보하십시오. 옛말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고 조금만 참으면 파도는 고요하고 바람은 잔잔하다고 합니다. 루이 모프억, 저이, 까오, 비엔롱, 연 모튼, 송검, 저랑. 이 말은 작은 다툼을 피하면 관계의 큰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어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딱딱할 수도 없고 지나치게 순진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소인배에게 눈을 가리면 안 되기에 경계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결우, 결심, 불결제. 친구는 재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옛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 상대의 재능보다 품성과 성품을 더 귀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성공했는지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됨이 결정합니다. 예리하기에는 쩐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을 짜는 데 쓰는 가시 더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 돈을 마련해 그것을 되찾아왔는데 그 안에서 금 5냥이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즉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양우제는 그의 곧은 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금 몇 냥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현령에 임명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양무제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정직과 신중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가까이 했으며 재위 기간 동안 자주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옛사람의 지혜로는 우정을 오래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친구에게는 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친구가 되었다면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 때문에 버리지 말며 위태로울 때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름과 이익과 권세보다 정을 중요하라고 합니다. 관계가 순수하고 계산이 없을 때 오래가고 부유할 때만 붙고 어려울 때 떠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이용이라고 합니다. 셋째,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지키라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지위가 높다고 아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굴지 말고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존중이 지켜질 때 함께 어려움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우정은 마음, 정, 예가 함께 서야 오래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족 말고도 제대로 된 법과 지기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1초만 멈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복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이 8부류가 있고 멀리해야 할 사람이 9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면 관계를 가려낼 수 있고 쓸데없는 시비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인배를 대할 때는 관용과 경계를 함께 지니되 괜히 원한을 사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비열한 꾀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조정의 내각 학사였던 증국보는 친구를 사귀는 일을 매우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의 말과 원칙이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처신하는 길을 넓게 정리해 준다고도 합니다. 증국보는 친구는 무엇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곱고 정직하며 사사로운 악심이 없고 남에게서 이익을 뜯어내지 않으며 돈 문제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이해하고 들어주되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친구를 고르는 기준은 겉의 친절이 아니라 속의 품성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8부류와는 벗할 만하고 9부류와는 벗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소인배를 대하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예의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깨우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벗하면 장점을 배우고 기술을 다듬고 스스로를 완성할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둘째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량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을 더 얻고 마음의 선함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함께 있으면 삶이 밝아지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늘 즐겁고 활발하며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함께하면 삶이 더 다채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넷째는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불리함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희생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말이 곧은 사람입니다. 솔직하고 숨김이 적어 곁에 있으면 뒤에서 험담하거나 속이는 일을 덜 걱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때로는 귀에 거슬려도 결국은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뜻과 포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포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표가 있고 매일 노력할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 벗하면 삶의 방향을 더 또렷이 보게 되고 자신도 그 길을 향해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는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무엇보다 귀하니 감사함으로 진짜 친구로 대하라고 합니다. 여덟째는 넓게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풀어주고 살필 줄 아는 마음이 관계를 오래 살린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함께 성장하게 하는 사람과 버타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반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9부류도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뜻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다 보면 오래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아부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내도 뒤에서는 모여 남을 험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셋째는 은혜와 원한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흑백을 바꾸고 얼굴을 책장 넘기듯 뒤집고 의리를 저버리며 오늘은 적이고 내일은 직인 듯 하다가 또 배신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넷째는 불효한 사람입니다. 짬티엔 히에우 남다우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효가 모든 선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진심을 다하기 어렵다고 보니 믿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시야가 좁고 삶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굳어 있으면 함께할수록 나도 그 부정에 물들기 쉽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남이 무너질 때 그 틈을 타 더 밀어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용해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고 합니다. 일곱째는 남의 이익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탐욕과 인색함이 함께 있어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자신도 그 성향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여덟째는 오만하고 남을 깔보는 사람입니다. 덕이 얕고 마음이 교만하면 결국 이익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니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곧바로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자기 관점이 굳지 않으면 결국 의지 또한 약해져 물결에 떠밀리듯 살기 쉽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멀리할 사람을 알면 마음의 평안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소인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도 이어집니다. 편히 살려면 군자와는 공명을 다투지 말고 소인배와는 이익을 다투지 말며 하늘과 땅과도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인배와 억지로 친구가 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인배에게는 관용과 경계를 함께 두되 괜히 원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열한 꾀를 정면으로 상대해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원한은 만들지 말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갚고 악한 일을 만나면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소인배를 마주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소인배에게까지 군자의 인의로 대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자에게는 군자의 방식으로 대하고 소인배에게는 소인배를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되 마음의 후회가 남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소인배 앞에서 지나치게 부드럽고 약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만만히 보니 여러분이 괴롭힘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 속마음과 입장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소인배 앞에서는 드러냄보다 절제가 먼저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벗을 팔아 출세를 구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귀곡자는 겉은 군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른 사람, 곧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을 짚어주었습니다. 중년에 들어서기 전 이런 부류는 강빨리 꿰뚫어보고 멀리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우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첫째로, 남을 돕는 일을 명성으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은혜를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답을 바라기 시작하면 그 안에 계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뒤로는 이익을 챙기려 하고 남을 도우면서도 훗날 칭찬과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귀곡자는 속이 깊고 겉으로는 자비로운 말만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은 사람과는 반드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한 얼굴을 쓴 악한 마음입니다. 운이 나쁘게 그런 사람과 이미 친구가 되었다면 관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과 좋은 표정으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에게 명성이나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특징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둘째로, 남보다 못하면 시기하고 남보다 낫다고 느끼면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주변을 비교하며 마음속에서 질투를 키웁니다. 자신이 낫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사람을 깔보고 아무도 눈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끼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시샘을 품고 상대를 깎아내릴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 말로 헐뜯고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시기와 경멸이 습관인 사람은 언젠가 관계를 칼로 바꿉니다. 그들은 비교와 질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자라기 쉽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뒤에서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거리를 지키고 가능한 한 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벗을 팔아 출세를 구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흔히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째로, 이익만 탐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옛말의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의리를 앞세우는 사람과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결국 길이 다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소인배라고 합니다. 벗을 팔아 출세를 구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익만을 따지는 유형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저울질을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친해지는 척합니다. 그런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여러분을 팔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특징이 보이면 절대로 깊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해관계만 남은 관계에서는 언제든 배신이 선택지가 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꽃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아서 나오고 나서도 향기가 남는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린내에 익숙해져도 스스로 그 냄새를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 사귀면 길에 귀인이 더해지고 잘못 사귀면 재앙과 시비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관계가 여러분 안의 선한 본성까지 깎아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를 닦는 이유가 오직 주변의 박수와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명해지고 남이 감탄하게 만들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노력이 남의 박수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아주 낮은 곳에 머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으로 움직여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 매일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의 시선을 멈추면 마음은 흔들리고 자기 길을 떼시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세상의 백년지기는 찾기 어렵고 참된 벗은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지게한 사람만 얻어도 충분하다는 뜻의 말도 전해져 옵니다. 또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주고 태도와 성격에도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현명하게 사귀는 사람은 친구를 고르는 일에 무게를 압니다.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다듬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좋은 친구를 귀하게 여기며 더 행복한 삶을 만든다고 합니다. 매일 자신을 닦는 사람은 뜻이 맞는 친구를 끌어당기고 때로는 귀인을 만나 복과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관계는 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삶의 태도가 부르는 결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집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에도 주변 사람들의 그림자가 섞입니다. 먼저 친구의 식견은 여러분의 시야를 바꿉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고 중요한 순간에는 좋은 친구의 조언과 도움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의 질은 여러분의 일과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늘 한가롭게 지내며 목표가 없는 사람들 곁에 오래 있으면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도 점점 지치고 비관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신감도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들이 여러분을 앞으로 끌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는 반드시 올라설 수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경험이 부족하면 많은 사람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을 알아가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진심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가까이 한 목적이 결국 나에게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정말로 사귈 만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시대의 문인 의무염성이 호의 10년 지기소라고 썼다고도 합니다. 바다와 호수를 떠돌며 10년을 지내도 지기가 적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옛말의 량소비 군자, 무도불장부라는 구절도 전해집니다. 그릇이 작으면 군자가 아니고 도량이 없으면 장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오래 곁에 둘 사람은 마음이 넓고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귈 만한 사람은 대체로 솔직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지나치게 눈치 볼 일이 줄어듭니다. 일부러 감추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비교적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편안해지고 삶의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 또한 시야가 넓어지고 성공을 향한 길에서 사소한 일에 덜 매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과장하지 않는 사람도 귀하다고 합니다. 잘 익은 밀 이삭은 고개를 든 것이 아니라 아래로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짜 실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도응우의 사내 말로는 무리 속에서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일 때가 많다고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과시하며 주목을 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안정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지혜롭게 삶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적되 똑똑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을 깊이 아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덕경 46장에는 화막되어 부지족, 구막되어 욕득, 고, 지족지족, 상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화는 만족을 모르는 데서 오고 큰 허물은 더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온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알면 늘 족하다는 뜻입니다. 우정에서도 마음이 만족할 줄 알 때 감사한 태도로 관계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속 욕심이 가득하면 남의 은혜를 쉽게 잊는다고 합니다. 인생길에는 마찰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울퉁불퉁한 길도 조금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의 선의를 느끼게 되고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우정도 한 걸음씩 깊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닦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늘고 가는 길도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우정은 더 오래 갑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에서는 늘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나를 문제로 끌어들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명나라의 저자 위엔 료파는 명도 기립, 복자기구라고 썼다고 합니다. 운명은 스스로 세우고 복은 스스로 구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원한다면 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하며 그러면 좋은 품성을 가진 친구와 귀인의 도움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절대로 쉽게 나누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독립된 생각과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실수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어떤 실수는 스스로도 용서하기 어려워 마음에 깊은 흉터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새기고 고치면 되는 일이지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속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관계가 갈라지면 비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되돌아와 나를 찌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켜야 할 비밀이라면 누구를 믿든 쉽게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내 비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남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지키고 싶다면 참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비밀은 나누는 순간부터 위험이 됩니다. 둘째는 미래의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은 계획과 목표를 남에게 말하면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아 더 잘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는
그 반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피터 고리처 교수는 1982년에 나타난 연구에서 상징적 자기 완성이라는 목표를 남에게 드러내는 능력이 약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하나입니다. 목표는 말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에서 힘이 생깁니다. 목표는 한 사람 안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취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존중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누가 크게 비웃을 일은 아니니 굳이 미리 떠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고 말을 아끼며 목표를 쉽게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장하면 시선이 몰리고 불필요한 방해도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개인의 수입입니다. 문명 사회의 사교 관계에서는 서로를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의 수입을 묻지 않는 것이 좋고 내 수입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입이 좋다고 말하면 남의 시기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다고 말하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쉽게 흐리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여러분이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입과 관련해서는 경쟁심이 불건강하게 생기기 쉽습니다. 같은 출발선이라 느끼던 관계에서 한쪽이 앞서면 마음의 불편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의 차이로 친구를 멀리하거나 친구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우정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관계가 더 멀리 간다고 말합니다. 넷째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좋은 일은 드러내고 나쁜 일은 숨긴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지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갈등을 밖에 말하는 순간 정보와 비밀을 지킬 권한이 손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집안일을 밖에 내보내면 돌아오는 것은 소문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다면 쉽게 털어놓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한 번 퍼진 말은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집안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수근거림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더러운 옷을 바람 잘 드는 곳에 널지 말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햇빛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눈이 비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좋든 어렵든 갈등은 결국 집안의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니 조심하지 않으면 가장 아픈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은 가벼워도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어서 고상한 사람에게 흔히 있는 5가지 품성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옛말에는 지식은 배움에서 오고 능력은 단련에서 나오며 사람의 경지는 수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많은 이가 바라는 높은 경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얻고 잃는 것을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길이 점점 좁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상한 사람은 멀리 보고 당장의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일을 망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께 협력하며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압니다. 옛글에는 군자 성인지미, 불성인지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일을 이루어주고 남의 나쁜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남을 살리는 길이 더 큰 길입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식으로도 길은 열립니다. 사람은 서로 돕는 무리이고 서로를 성취하게 할 때 세상도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폭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상함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둘째는 분수와 절도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 합니다. 불화를 만들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고릅니다. 모든 것을 알아도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말하면 친구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절도는 관계를 살리고 품격을 지킵니다. 남을 꾸짖을 때도 너무 가혹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상한 사람은 남을 공경하지만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어 비굴해지지는 않습니다. 기계와 절조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분수를 지키는 일은 수양의 높낮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고상한 사람은 곁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은 예의와 절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고 함께 어려움도 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은 적당함에서 나옵니다. 셋째는 관용과 넓은 마음입니다. 서양 우화의 두 개의 주머니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신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 때 각 사람의 목에 주머니 두 개를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앞주머니에는 남의 잘못을 넣고 뒷주머니에는 자기 잘못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 잘못은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는 힘이 수양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앞주머니만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흠만 자꾸 보이고 속에는 날카로움이 쌓인다고 합니다. 뒷주머니를 보려면 스스로를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결점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관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늘 자기 부족을 찾기 때문에 남의 부족에는 쉽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결점을 볼 수 있게 되면 관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늘 자기 부족을 먼저 살피기 때문에 남의 부족을 크게 붙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 흔들리고 관계도 덜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힘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나옵니다. 또 고상한 사람은 자신의 원칙을 굳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결에 떠밀리듯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도 산만해지지 않고 온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와 이익, 감정과 욕망에 쉽게 홀리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구절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천생아제 필용, 천금산진환불해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내 재능은 반드시 쓰일 곳이 있고 천금을 다 써도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덕이 높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바른 생각을 지키며 물질의 부족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도리를 지키는 데서 기쁨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지키면 언젠가 열립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자리이고 그 사람만의 능력과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면 언젠가 성취의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상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의 길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째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역사 속의 성인과 현명한 군주, 충직한 신하들은 사람의 목숨을 가장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재난과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먼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어떻게든 더 빨리 사람을 구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 옛 군주들의 죄기조 같은 기록에서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왕, 당태종, 강희제 같은 이름이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재난 앞에서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백성을 살리는 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큰 덕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큰 사람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먼저 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삶의 지혜와 인생의 배움, 오래 남는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